자,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제 지나서 곱셈 공식으로 들어가는데요. 일단 곱셈 공식은 공식을 외워서 적용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뭐 기본적으로 누구나 해야 될 일이죠. 암기를 하고 문제 적용하는 것은 각자 학생들이 하는 거고요. 기본적인 공식 이외에 꼭 유의할 것들, 그 다음에 유의할 공식을 적용되는 범위, 그 다음에 인수분해와 통합시켜서 몇 가지를 점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문제풀이 위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가져왔는데, 뭐 꼭 변형이라기보다는 꼭 유의해야 될 점들을 점검하고 본격적인 공식 사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유의해야 할 공식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활용 범위가 생기는지를 보고요. 어차피 곱셈 공식은 인수분해와 세트로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인수분해와 통합적으로 이해를 합시다. 자, 그래서 먼저 점검해야 될 부분은 첫 번째로 an 플러스 bn 꼴을 요런 꼴을 점검을 해볼게요. 자, 이제 요런 꼴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n이 짝수인 경우와 n이 홀수인 경우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따라 우리가 뭐 쉽게 풀 수 있는 유형들인데요. 먼저 가장 쉬운 예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가장 쉬운 예로 a 플러스 b가 3이고 a, b가 뭐 1일 때? a, b가 1일 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의 n승 플러스 b의 n승 꼴 중에서 n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 각각 어떤 식으로 전개 과정이 진행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가장 간단한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보겠습니다. 자, 이건 누구나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2ab를 빼겠죠. 그래서 9에서 2를 빼면 7이 되겠죠. 자, 이번에 홀수일 때인데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도 보겠죠. 자,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얘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집어넣어 보면 27에서 9를 빼니까 18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 이제 대표적인 두 가지식을 적어봤습니다. 자, 근데 숫자들이 이것보다 커지면 이제 식을 어떻게 변형시키고 어떤 식을 적용할지를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a의 4제곱 플러스 b의 4제곱이라고 해요. 자, 얘는 짝수로 전개되기 때문에 제곱 플러스 제곱을 이용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를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전체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2a제곱 b제곱을 빼는 형식으로 계산을 하겠죠. 그러니까 49에서 2를 빼니까 뭐 47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짝수라고 하니 a의 6승 플러스 b 6승도 찾아봐라 라고 하면 이때는 지금 전부 다 짝수는 기본적으로 짝수의 제곱으로 우리가 이용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제곱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을 빼주는 이런 방식을 써서 이제 계산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18이기 때문에 뭐 18의 제곱 마이너스 2 정도로 보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패턴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제곱, 4제곱, 6제곱, 8제곱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짝수를 제곱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은 우리가 짝수의 제곱으로 보고요. 그러면 얘는 a의 2n승 더하기 b의 2n승 이런 꼴이죠. 그럼 이런 꼴들은 a의 n승 더하기 b의 n승을 직접 구해서, 그러니까 a의 n승 더하기 b의 n승의 결과를 이용하는 거죠. 얘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2an bn을 빼는 이런 형식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짝수들은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반면 홀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식을 제곱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홀수를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A의 5승 플러스 B의 5승이 있다고 할게요. 자, 이런 경우는 뭘 제곱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A의 세제곱, 그 다음에 A의 제곱꼴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지금 전개를 하면 지금 A 5제곱 플러스 B 5제곱 이외에 불필요한 부분들이 여기 들어가 있죠. 뭐가 들어가 있냐면 A제곱 B 세제곱과, 맞죠? A제곱 B 세제곱과 또 뭐가 들어있죠? A 세제곱 B 제곱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빼주면 A 5제곱 플러스 B 5제곱을 쉽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빼주는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통인수를 A제곱 B제곱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에 뒤에 A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홀수차들은 기존에 있는 홀수차나 짝수차를 이용해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써볼게요. 그러면 A 7제곱, B 7제곱은 어떻게 하죠? 이거는 4제곱과 세제곱 또는 5제곱과 제곱을 이용한다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세제곱과 4제곱을 이용한다면 4제곱과 세제곱을 써주고요. 여기서 아까와 마찬가지죠. 현재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불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빼주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 세제곱 B 세제곱으로 묶어주면 A 플러스 B를 빼줄 수 있다. 이런 형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것도 홀수차들을 또 다른 공식으로도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A의 2n 플러스 1, B의 2n 플러스 1 꼴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그러면은 A의 n 플러스 1 플러스 B의 n 플러스 1과 자, 여기 뭘 곱해주죠? A의 n승 더하기 B의 n승을 곱해주고 자, 이 패턴이 보이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있고 암기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외울 필요는 절대 없어요. 이렇게 곱해주고 뭘 빼주죠? 마이너스 AN, BN에서 여기다 A 플러스 B를 빼주면 이런 패턴으로 공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암기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문제 적용해서 풀 수 있는 어떤 일정한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정리해 주고요. 자, 두 번째. 자,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공식으로 이제 두 번째 것들은 학생들이 곱셈 공식 암기하는 것 중에 제일 못 외우고 제일 많이 까먹는 공식인데요. 이제 그거를 두 번째 주제로 잡아볼게요. 자, 두 번째 주제는 제일 많이 까먹고 암기하기 힘든 공식입니다. 그게 뭐냐면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공식이 제일 암기하기 힘들죠. 마이너스 3ABC로 시작하죠. 자, 이 공식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물론 이 형식은 곱셈 공식이 아니라 인수분해 형식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되게 암기가 어렵고요. 학생들이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꼭 잘 일단 외워두자는 거고요. 자, 이제 요 패턴에서 물어보는 형식들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일단 이 패턴은 기본적으로 이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모양, 저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요건 보자마자 바로 변형이 가능해요. 자,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냐면 자, 저 부분은 2분의 1을 하고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의 형태로 우리가 바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이 변형 방식은 알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저 모양을 끼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패턴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자, 이 공식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면 이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0이면 이 형식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자, 얘가 0이란 소리는 얘가 0이란 소리죠. 그럼 이제 오른쪽 부분은 날아갑니다. 오른쪽 부분 전체가 0이 돼요. 그럼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 앞에 왼쪽 부분이 0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3ABC를 넘기면 세제곱이 3ABC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팩트죠. 요거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또다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자, 그러면 만약에 역으로 A, B, C가 양수이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이 3ABC와 같다면 이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그러면 이게 역으로 3ABC와 같다는 말은 왼쪽 항이 0이 된다는 거죠. 왼쪽 항이 0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른쪽 항도 0이 돼야겠죠. 근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 아니라고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뭐가 0이죠? 바로 A 마이너스 B의 제곱, B 마이너스 C의 제곱,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0이 되는 결과는 무슨 말이죠? 제곱이 0이 되는 경우는 000밖에 없죠. 그래서 이때는 A는 B는 C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가지고 많이 물어보는 패턴이 이런 패턴이 있는데요. 꼭 이런 모양을 참고로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유형들이 하나 있고요. 자, 세 번째로 이제 또 이제 한 번 정도 점검해 봐야 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xn승 마이너스 1은 0꼴이나 또는 xn승 플러스 1은 0꼴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럼 요 주제, 요 주제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자, 이제 이런 패턴으로 전개가 되는 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적어 볼게요. 자, xn승 마이너스 1의 꼴은 x제곱 마이너스 1, 이제 이런 꼴입니다. 자, 이거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죠. 자, 모양 자체는 인수분해 모양이지만 어차피 전개를 하면 곱셈 공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시켜서 이해를 할게요. 나중에 인수분해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뭔가? 얘는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는 0꼴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는 0은 방정식일 때 이야기겠네. 하나 더 해볼까요? 그럼 x 4제곱 마이너스 1은 뭔가? 마찬가지입니다. x 마이너스 1 써주고요. 그냥 다른 차수를 플러스로 연결시키면 전부 다 연결이 되는 이런 형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적으로 전부 뭘 가지고 있죠? x-1을 가지고 있는 형태에서 밑에 있는 방식을 쭉 전개하면 이런 규칙이 생기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은 결국은 규칙성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생긴 규칙성이 나타나는가의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런 패턴을 쭉 갔다라고 해서 최종적인 식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xn승 마이너스 1은 x-1을 무조건 가지고 있고요. 낮은 차수부터 쭉 연결시켜서 1까지 써보면 바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나중에 인수분해할 때 또 나오겠죠. 자, 곱셈 공식 계산 패턴에서 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써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xn승 플러스 1꼴을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자, xn승 플러스 1꼴은 x 세제곱 플러스 1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인수분해를 하면 앞에 x 플러스 1 요게 붙죠 지금. 자, 왼쪽 부분은 전개 과정,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은 인수분해 과정 통합시켜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 플러스 1이 있으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왼쪽처럼 하나를 더 늘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x 플러스 1이라고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x 4제곱이 있으려면 x의 세제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x 세제곱을 없애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맞죠? 그럼
그러면은 마이너스 x제곱이 생겼으니까 없애려면 플러스 x가 생겨야 되고요. 플러스 x를 없애려면 마이너스 1이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닫아볼게요. 자, 이렇게 닫으면 왼쪽 식과 오른쪽 식 같나요? 다릅니다. 자, 이럴 때는 플러스 2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플러스 2가 생긴다는 자체는 이제 규칙으로 안 만들어진다는 소리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규칙으로 만들어진 것만 어떤 일정한 패턴으로 우리가 수학화 시킬 수 있겠죠. 자, 그럼 하나를 더 늘려봅시다. 그러면 x 5승 플러스 1은 어떻게 될 건가? 하나 써보면 x 플러스 1을 무조건 쓰고 시작할게요. 그죠? x 플러스 1,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왜냐하면 우리는 규칙성을 찾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써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x 4제곱 맞죠? 마이너스 x 세제곱. 그러면 x의 4제곱이 없어지죠? 플러스 x 제곱하면 x 세제곱이 없어집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쓰면 왼쪽 오른쪽 식이 같아지죠. 그죠? 그러면 같아지는 쪽은 우리가 지금 패턴을 알 수 있는데 어떤 경우만 같아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홀수차죠. 홀수차. 홀수차만 이런 패턴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옆에 플러스 2라는 부분이 생기지 않고 우리가 완벽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형태를 띠려면 홀수차만 이런 일이 발생하는구나 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공식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xn승 플러스 1이 x 플러스 1로 시작해서 자, 이번에는 왼쪽과 다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x n-1 마이너스 n-1이 아니라 n이죠. xn 마이너스 xn-1 플러스 xn-2라고 해서 쭉 해서 플러스 1로 끝나는 됐죠? 이런 지그재그 패턴으로 우리가 공식화 시킬 수 있다면 어떤 경우만 가능하죠? 단 n이 홀수일 때만 성립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규칙성을 가지는 부분들은 전부 다 홀수일 때만 규칙성을 가지겠죠. 이거는 규칙이 생기고요. 자, 3일 때 규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5일 때도 규칙이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공식화 시킬 수 있다면 이렇게 n이 홀수일 때만 가능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고 나머지는 곱셈 공식의 계산에서 우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나머지 계산들을 안 틀리게 진행하면 이 단원들은 크게 문제가 없겠네요. 자, 그러면 공식들은 어차피 외워서 점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 공식들 점검해보고 문제풀이를 쭉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곱 공식 쭉 있고요. 1, 2, 3, 4번 공식 쭉 있죠. 5번까지 다 패턴화가 돼 있는 거고요. 자, 6번. 자, 6번 같은 경우는 자, 제곱을 생겼는데 자, 저렇게 제곱으로 생긴 공식들은 안에 있는 항의 개수가 몇 개라도 공식은 다 똑같습니다. 자, 이제 예를 든 게 이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인데요. 이 세 번째 줄을 볼게요. 자, 어차피 제곱으로 이루어진 이런 항들은 제곱은 무조건 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건 뭐냐면 2를 곱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작업. 여기 있는 a와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c를 각각 하나의 덩어리로 두고 하나씩 곱해주는 결과가 이제 오른쪽에 생기는 거예요. 요거는 항의 개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하는 공식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항이 4개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곱이 4개 들어있고요. 자, 2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한 번씩 곱해주는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요거는 제곱 공식의 패턴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n승의 정계식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대수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부분인데요. 자,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a 플러스 b의 제곱과
a 플러스 b의 세제곱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식화시켜서 알고 있죠. 근데 이제 4제곱부터는 우리가 모르겠죠. 근데 얘네들이 계수가 트리 구조로 짜져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a 플러스 b의 제곱 계수들을 보면 1, 2, 1이죠. 맞죠?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1, 3, 3, 1입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두 개를 더하면 아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될까? 양쪽에 1이 있겠죠.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이 두 개들이 더한 결과가 가운데 부분이 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부르고요. 참고로만 알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부분이 이제 뭐가 될까요? 1과 3이 더해지면 4, 그 다음에 6, 여기는 4,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의 4승을 전개를 하면 4제곱, 그 다음에 a의 차수는 줄어들고 b의 차수는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6, a제곱 b제곱, 4ab의 세제곱 플러스 b의 4제곱처럼 이렇게 전개가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가 있다는 것만 참고로 알고 넘어갈게요. 그럼 밑에 한 번만 더 써보면 어떻게 될까요? 각각 나눠지고 더해지는 이런 방식이 되겠죠? 한 번만 적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5, 10, 15 이런 형식으로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b의 5승의 전개식이 저렇게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이 공식은 앞에서 했습니다. x의 n-1의 형태를 띠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더 적어보면, 자, 두 번째 줄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요거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리고 공식화되어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은 x의 뭐가 되죠? x의 n승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식을 전개하여라. 자, 공식 우리가 알고 있고요. 암기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정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ab 플러스 9b 제곱이 되죠. 자, 두 번째는 합차죠. 4a제곱 마이너스 9b 제곱입니다. 자, 얘는 앞에 거부터 하나씩 해줘야겠네요. 자, 앞에 거를 먼저 해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죠. 마이너스 y제곱이죠. 자, 그 다음에 앞에 거 두 개를 해주면 x의 4제곱, y 4제곱이고요. 최종적인 답은 8제곱 마이너스 8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전개하는데 지장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해주는 거고 6번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제곱, 제곱, 제곱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를 2라고 열어주고 각각의 곱을 한 번씩만 적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제 5번하고 나머지 것들 그냥 점검 차원에서 자기가 풀어보고요. 자, 곱셈의 전개, 이것도 공식들이 다 나와 있고 어차피 공식을 암기해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씩 점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되죠? 자, 무조건 암기를 해야겠죠. 자, 얘는 a 세제곱 뭐가 되죠? 마이너스 3a 제곱이죠. 자, 제곱을 하는 거 쪽에 부호가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얘는 3a b제곱이고요.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죠. 자, 2번은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고요. 얘는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입니다. 자, 이제 밑에 있는 이런 공식들은 반드시 알아야겠죠. 자,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 문제 아까 점검한 그 내용이죠. 자, 이 공식,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면 어떻게 나와야 되죠? 좌변이 0이기 때문에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은 3abc다. 이렇게 자동으로 나와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곱셈 공식 이용해서 전개하는 부분들은 이제 자기가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것들 한 번씩 해볼까요? 자, x 세제곱. 자, 3a 제곱이니까 뭐가 되죠? 3a 제곱이니까 6x 제곱, 그죠? 그
다음에 3a제곱 3ab제곱이죠. 그래서 12x 플러스 8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4x제곱에 x가 아니죠. a죠. 12ab 9b제곱이고요. 이건 x의 세제곱 플러스 8이 되겠네요. 2의 세제곱이죠. 이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7이고요. 자, 얘는 뭐죠, 지금? 자, 이제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가라고 하면 아까 제일 외우기 힘든 저기 위에 있는 3번 공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인데 각각 a, b, c가 x가 a고 y가 b고 1이 c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은 이렇게 세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bc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바뀌고요. 3xy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x, y, z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곱으로 되어 있는 형태를 그대로 이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bc인데 마이너스 b가 끼어있기 때문에 플러스 3abc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7번 이 공식이죠. x의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로 쓰겠습니다. 나중에 보기차식인데 보기차식 인수분해에서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스몰 a를 이렇게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 b 있죠? 이 b를 이렇게 볼 겁니다. 자, 그럼 이 식은 a제곱 ab b제곱이 되고요.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그럼 공식으로는 a 4제곱에 a제곱 b제곱에 플러스 b의 4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집어넣으면 a의 4제곱에 뭐가 되죠? 자, b의 제곱이 4b제곱이니까 플러스 4a제곱 b제곱에 그 다음에 b의 4제곱 하면 뭐가 되죠? 16b의 4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곱셈 공식의 변형 앞에서 그 a의 n승 더하기 b의 n승꼴을 접근하는 방식을 정리해 봤기 때문에 이제 간단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뭐 1번 같은 경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죠? 뭐 1번, 2번 같은 이런 패턴은 이제 중학교 때도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세제곱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어차피 세제곱을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3a제곱 b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b제곱을 빼줘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4제곱도 다 마찬가지고요. 아까 점검했던 내용이 이제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자, 어차피 그 제곱이나 세제곱이나 4제곱이나 a의 n승 더하기 b의 n승꼴을 할 때는 a 플러스 b와 ab의 형태만 있으면 이것들을 응용해서 풀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복잡하게 식을 하는 것보단 a 플러스 b와 a, b의 형태로 최대한 접근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 14번 볼게요. 자,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를 뺀 거죠. 자, 식만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자, 세제곱은 뭐죠?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를 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4제곱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자, 짝수차의 제곱은 기본적인 이전의 짝수의 제곱의 형태로 하는 게 가장 쉽다고 했겠죠? 그래서 얘는 a제곱 b제곱을 먼저 써주고요. a제곱 b제곱을 써주고 얘네 제곱에서 마이너스 2a제곱 b제곱 빼준다. 이제 이런 방식을 쓰겠습니다. 자, 5제곱과 7제곱은 이전에 썼던 3제곱, 4제곱 또는 2제곱, 3제곱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좀 더 편한 방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세제곱과 제곱을 이용하고요. 여기서 이제 불필요한 부분을 빼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 가죠? 자, 7제곱도 마찬가지죠. 4제곱과 세제곱을 써준 다음 불필요한 부분을 빼주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쓴다는 거 아까 a의 n승 플러스 b의 n승꼴에서 정리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이제 15번 볼게요. 자, 마찬가지죠. 최대한 합차의 형식을 이용하면 쉽게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a-p의 제곱에서 플러스 ab의 형태를 띠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9 플러스 2에서 답은 11이 되고요. 자,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얘는 a-b의 세제곱에서 3ab, a-b가 되죠. 그래서 27 플러스 3 곱하기 2 곱하기 3 맞죠? 그러면 27에서 플러스 18 답은 45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6번. 자, xy 값이 주어졌는데 이 xy 값을 직접 대입하기보다는 이 식을 간단시킨 다음에 대입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주로 복잡한 다항식도 x 플러스 y와 xy를 이용하는 형태로 전부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두 개를 더하면 2루트 2죠. 두 개를 곱하면 1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미리 써주고 먼저 시작을 할게요. 자, 첫 번째 1번은 xy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2xy를 뺀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값을 대입해보면 8 마이너스 2 하면 6이 되겠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직접 대입하기보다는 식을 간단히 시킨 다음에 값을 대입합니다. xy분의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이 되죠. 그럼 xy는 1이니까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넣어주면 2루트 2의 세제곱이니까 뭐가 되죠? 8에다가 16루트 2죠. 16루트 2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2루트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10루트 2가 되겠네요. 자, 곱셈 공식 변형에서 이제 분수로 나타내는 꼴인데요. 이건 어차피 뭐 이전에 썼던 뭐 An승 플러스 Bn승과 뭐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즉, 보통은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하면 그냥 A, B를 다르게 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이게 지금 분수 형태로 쓰여져 있다는 것은 B 대신에 A분의 1을 대입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썼던 AB가 A 곱하기 A분의 1로 바뀐 모양밖에 안 되니까 AB를 무조건 1로 두고 식을 전개한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개식은 A 제곱하고 A 제곱분의 1은 무조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A가 더해졌다는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계산 결과는 전부 다 기본적인 패턴과 전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기본 패턴에서 B라는 부분이 바로 A분의 1로 바뀌었다고 보면 다 똑같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공식들, 기본 패턴들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쭉 점검해 보고요. 자, 제곱이나 4제곱, 5제곱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익숙해질 때까지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위에 있는 식들을 다 인지했다고 생각을 하고 밑에 바로 공식 적용하는 문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평소에 A 플러스 P의 n승꼴의 문제에서 B를 A분의 1로 바꾼 것 뿐이니 나머지는 전부 다 똑같겠죠. 자, 이거 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서 자, 마이너스 2AB 형태가 2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9에서 2를 빼서 답은 7이 되겠습니다. 자, 세제곱도 마찬가지죠. 자, 원래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의 형태인데, 자, 볼까요? 그러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B인데 AB가 1이니까 쓸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1이라고 적어주고요. 자, 그러면 저게 3이니까 27에서 9를 뺀다. 그럼 답은 18이 되겠죠. 자, X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그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런 형태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구할 수는 없고요.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으로 구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루트를 이렇게 씌워줍니다. 자,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의 루트 이제 이런 형식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을 이용하게끔 돼 있죠. 여기서 4를 빼면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루트 원래는 이제 제곱하면 절대값인데, 자, 얘를 이제 계산을 하면 9-4니까 5가 되죠. 5가 되는데 얘 계산 결과가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 있죠. 바로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절대값으로 계산하면 x-x분의 1의 절대값이 루트 5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x-x분의 1은 플러스 루트 5가 되거나 마이너스 루트 5가 된다. 원래는 두 개가 다 돼야 돼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하나만 되게 제시가 돼 있습니다. 자, 0과 1 사이면 x보다는 x분의 1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루트 5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의 답이 마이너스 루트 5고요. 자, 4번. 자, 4번 같은 경우는 일반 곱셈 공식처럼 생각을 하면 1번과 2번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번과 2번을 이용해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맞죠? 자, 여기서 이제 불필요한 부분을 뺄 거예요. 자, 불필요한 부분은 이 두 개를 곱한 결과 불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곱한 결과도 불필요합니다. 자, 두 개를 빼준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x 플러스 x분의 1 빼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이 18 곱하기 7에서 3을 빼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70 얼마죠? 56이면 126인가요? 답은 123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8번 볼게요. 자, 이제 x 플러스 x분의 1 형태를 가지고 문제를 계속 풀었는데 이제 그런 모양을 이용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바꿔야 저런 형태를 만들 수 있냐면은 전체를 x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나눠주면 x 플러스 1 플러스 x분의 1인 0이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의 결과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을 전부 다 x 플러스 x분의 1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바꿔봅시다. 자, 그러면은 자, 세제곱은 세제곱끼리 묶고요. 자, 제곱은 제곱끼리. 그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1을 따로 이렇게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값을 구하면 되겠죠. 자, 요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자, 요 값은 x 플러스 x분의 1에 제곱에서 2를 뺀 거겠죠. 그럼 얘도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죠? 요 값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 x 플러스 x분의 1을 뺀다. 이제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3에서 답은 2가 되겠죠. 그럼 3개를 더하면 답은 0이 되겠네요. 그래서 변형 공식으로 이렇게 x 플러스 x분의 1로 모양으로 바꿔줬습니다.